역시부터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일지 작성하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복지사 가정방문 일정을 잡는 서비스에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일지를 작성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텐데요. 이 업무 수행 일지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업무 그 일지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작성 근거는 먼저 그 모니터링 규정을 보시면 이렇게 11번의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20분 이상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가에 대한 지표사항이 있어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그 20분이라는 시간에 대한 제한사항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에 대한 작성하는 그 근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면 장기 요양 그 비용 고시가 있을 거예요. 그 고시 안에 그 써야 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 그 수행일지 작성을 하실 때 그 인력 기준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시는 사항들이 좀 있으신데요. 이 업무 수행일지 작성하는 그 이제 인력 배치 가산 기준이 수급자 수 15명 이상일 때는 사회복지사 한 명을 좀 배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배치를 함과 동시에 가산 금액이 이제 그 공단에서 청구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인력 기준이 이 30명 미만까지는 한 명 배치로 기본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0명 이상부터는 30명 단위로 한 명씩 추가하게 돼 있어요. 즉 만약에 50인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 2인까지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아마 59인까지는 2명, 그 다음에 89인까지 저기 59인까지는 2명, 89인까지는 3명 이런 식으로 한 명씩 추가되는 방식으로 이 사회복지사 인력 배치 기준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처음에 그 하셔야 될 게요. 사회복지사 가정방문 일정을 잡으시는 일정을 이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케어포 서비스에서는 3-3번에 복지사 가정방문이란 서비스가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복지사 분들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한 일정을 잡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아마 처음에 세팅 없이 들어오시면 여기에 복지사들 목록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여기 목록에 복지사 분들의 목록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이 수급자 정보를 관리 쪽에 들어가시면 수급자별로 이 담당 복지사라는 그 항목이 있을 거예요. 즉 이거는 해당 수급자에게 어느 복지사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수급자별로 담당 복지사를 누구로 지정할 건지에 대해서 이쪽에서 설정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가정 방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자 수가 많다 보니까 개별로 이렇게 지정해서 이 복지사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이전 뭐 복지사 담당자분이 퇴사를 하시고 새로운 복지사분이 들어오셨을 때 개별로 클릭하셔서 바꾸긴 되게 어려우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1-1번의 수급자 정보 관리에서 이 수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2-6번에 담당 복지사 지정이란 서비스가 있어요. 이 서비스는 아까 수급자의 담당 복지사 연결 설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2-6번에 담당 복지사 지정 서비스라는 거를 접속을 하셔서 이, 이 현재 그 지정이 돼 있지 않으면 해당 수급자 목록이 쭉 나올 거고요.
아니면 기존에 이제 바꾸기를 원하시는 복지사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 현재 이 김영숙이라는 복지사에 연결된 수급자분들의 목록 현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원하시는 그 수급자 연결 변경을 원하시는 수급자분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른 그 복지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배정 처리를 하시면 일괄적으로 배정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담당 복지사를 변경하시길 원하신다면 2-6번의 담당 복지사 기능을 통해서 일괄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개별적으로 그렇게 복지사 연결 변경 설정을 원하신다면 1-1번에서 해당 수급자 선택하신 다음에 담당 복지사라는 항목에서 변경을 눌러서 원하시는 복지사를 지정 후에 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담당 복지사 연결을 설정을 해 놓으시면 이와 같이 3-3번에 복지사 가정방문 1번의 그 일정에 이 복지사별로 이 해당 수급자 연결된 해당 수급자 수와 그 다음에 방문 일정 이 우측에 일정이 등록된 수를 이렇게 구분해서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연결된 수급자는 그 복지사를 선택을 하시면 왼쪽 하단에 이와 같이 연결된 여러 수급자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복지사와 수급자의 연결 목록 화면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걸 구분해서 이제 등록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등록된 그 사회복지사가 맨 처음에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고 하단에는 연결된 수급자 수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뭐 갑작스럽게 일정 변경을 위해서 다른 복지사가 만약 하길 원한다 그러면 하단에 담당 수급자 없는 직원 포함 검색을 체크를 하셔서 해당 복지사 선택한 다음에 이 날짜를 클릭하셔서 이 수급자를 등록하시는 방법대로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이런 방식대로도 목록에 없는 복지사를 통해서 이게 일정을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월별로 이 넘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월마다 방문 일정이 틀리기 때문에 이 월별로 이동을 하셔서 해당 원하시는 월 먼저 지정을 하시고 복지사를 먼저 선택을 하시면 1-1번에서 연결 설정된 수급자 목록들이 쭉 나오실 거고요. 먼저 복지사 가정 방문 일정을 등록을 하실 때는 3-1번에 수급자 일정 관리라고 해서 어르신들별로 적기 통보를 미리 하시잖아요. 한 달 전에 공단에 해당 어르신이 매월 며칠 날에 방문 요양보호사의 방문 일정을 잡으시는데 이 일정을 먼저 등록을 해 주셔야지만 해당 복지사의 방문 일정을 잡으실 때 이와 같이 연결된 수급자분들의 요양 일정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사 업무 수행일지 작성하는 기준에는 요양보호사라든지 방문간호의 급여를 제공하는 일정 시간 안에서 그냥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일지를 작성하도록 고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급자의 방문 일정, 요양보호사의 방문 일정을 먼저 등록을 하셔야지만 거기와 연계가 돼서 복지사의 요양보호사 일정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이 복지사의 가정방문 시간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와 같이 20분 단위, 최소 20분이에요. 20분 이상 느는 규정 아까 말씀드렸죠. 모니터링에 20분 이상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분 이상 소요 시간이 먼저 잡으셔야 되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일정을 잡으실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수급자의
요양보호사의 방문 일정을 먼저 등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수급자별로 이렇게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밑에 하단에 수급자분들의 방문 일정이 이렇게 우측에 등록이 되면 왼쪽 하단 목록에 수급자분들의 방문 일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방문 일정이 잡혀지 않는 수급자를 갖다가 선택을 하셔서 우측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의 이 목록 항목에서도 이 복지사가 현재 17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문 일정을 잡은 수급자 수는 12명이다라는 것을 목록에서도 숫자로 금방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목록을 클릭을 하셔서 왼쪽 하단에 일정, 방문 일정이 없는 그 복지사가 보이시잖아요. 이 복지사 그 수를 갖다가 확인을 하셔서 이와 같이 방문 일정을 빠뜨리신 분들을 쉽게 찾으셔서 일정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밑에 아무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방문 일정이 등록된 수급자만 이렇게 일정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 하단에 해당 수급자를 선택을 하시면 해당 수급자가 며칠에 잡혀져 있는지 이렇게 초록색 배경색으로 이 수급자에 연결된 일정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방문 일정이 없는 경우에 이와 같이 이 해당 백여강님이란 수급자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진한 글씨의 방문 일정이 있는데 백영학님이라는 그 일정을 먼저 이렇게 연한 색으로 표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해당 수급자의 방문 일정을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옅은 글씨의 일정을 통해서 어느 일정을 배당해서 일정을 잡을 건지에 대해서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진한 글씨는 그 방문 일정이 잡혀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시간에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일정이.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없는 비어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잡으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등록과 동시에 아까 백영양이라는 일정이 이렇게 적색으로 그 다음에 일자 표시로 해서 이렇게 빠짐없이 등록 처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방문 일정을 잡으시는 방식은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설명해 드린 방식으로 비어있는 그 요양 시간을 찾아서 이 클릭하셔서 등록하시는 방법이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하신 방법으로 등록하시는 방식은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전월 일정을 이용해서 당월 일정 일괄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지난달에 예를 들어서 지금 5월달에 일정이 잡혀져 있는 거를 갖다가 6월달 일정을 한번 잡아볼게요. 6월달 일정을 잡을 때는 요게 전월 일정을 이용해서 당월 일정 일괄 등록을 누르면 5월달 현재 지금 6월달 일정 잡는 거예요. 5월달 일정 잡았던 일정을 비교를 해서 그대로 이렇게 체크해서 넘겨버리는 건데 이 넘기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이 월 사이에는 그 월마다 시작되는 일자, 그러니까 뭐 5월 달은 31일까지지만 6월 달은 30일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시작하는 요일 자체가 틀려요. 만약에 5월 달 같은 경우는 목요일이 1일부터 시작됐는데 6월 달은 그 일요일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월의 일정을 다음 달로 그대로 넘기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규칙이 어떻게 되느냐? 규칙이 만약에 세 번째 주 그 이 해당 수급자 화요일 날, 세 번째 주 화요일 날 일정을 갖다가 6월 달 세 번째 주 일정으로 그대로 넘기는 방식인데 이 넘길 때 다음 달에 그 예를 들어서 박영종이라는 님이 화요일에 일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 18일 일정이 잡혀서 일지가 작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빠지겠지만 이 전월로 넘기는 기준이 해당 주간에 같은 요일 그러니까
그 5월 달 예를 들면 세 번째 주에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6월 달에 세 번째 주에 화요일 날 똑같은 수급자의 똑같은 일정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요 지금 원래 네 분이었는데 이 세 분만 넘어간 이유는 이미 18일 날 일정이 미리 잡아둔 게 있거든요. 이 미리 일정이 잡아둔 게 있기 때문에 이분을 제외한 세 분만 자동으로 넘겨서 일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 이해가 가시죠? 왜냐하면 이미 월 1회만 업무 수행 일지를 방문해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 해당 월에 다른 요일의 일정이 잡혀져 있다면 그 분을 제외한 같은 주차에 같은 화요일 일정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네 번째 주 그 수요일 날로 체크를 하면 지금 그 여기 보이시죠? 아까 네 번째 주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 네 번째 주에 수요일 날에 갈영순 박영의 김영자님이 그대로 넘어와서 체크가 됐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장 처리를 해놓으면 이와 같이 똑같은 전월 일정의 수급자들의 요의 그 방문 저기 사회복지사의 방문 일정이 같은 주차에 같은 요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정을 등록하시는 방법이 쉽게 제공되어 있다. 왜냐하면 복지사의 그 방문 일정 스케줄을 잡으실 때 보통 매월 반복이 되는 게 같은 요일에 같은 주차에 이런 식으로 지금 등록하시는 방식들이 패턴이 많다 보니까 저희 케어포에서는 전월 일정을 통해서 당월 일정을 등록하시는 방법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른 방식으로 방문 일정을 등록하는 방식은 이 복지사의 가정방문 일괄 등록이라고 해서 아까 3-1번에 그 요양보호사의 모든 방문 일정을 쫙 나열을 하고요. 여기에 그 해당 그 복지사 기준으로 언제 그 방문 일정을 잡을지를 일괄적으로 쭉 잡으실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일정을 쫙 깔아놓은 상태에서 복지사의 일정을 클릭해서 잡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능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괄 처리 방문 일괄적으로 복지사의 방문 일정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도 제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잡으실 수 있는 방법이 제공이 또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일자별로 일정 관리 지도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어떤 기능이냐면 해당 수급자분들의 집 주소가 이미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집 주소를 갖다가 일정과 배치를 해서 17일 날에 이 세 분에 대한 방문 일정을 갖다가 이렇게 이 표기를 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 지도를 놓고 일정을 잡으시는 방식은 효과적인 게 복지사분들의 동선을 갖다가 쉽게 잡으실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지도를 보고 일정이나 시간을 매칭을 해서 요양보호사 일정까지 이 세 가지 조건을 배치를 해서 일정을 잡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서비스도 있으니까요. 복지사분들의 업무 스타일에 맞춰서 전월 일정으로 방문 일정을 잡을 건지 아니면 요양보호사의 일정을 쫙 펼쳐놓고 일정을 잡을 건지 아니면 일자별로 지도를 펼쳐놓고 복지사분들의 일정을 잡으실 건지에 대해서 편하신 방법대로 선택을 하셔서 그 복지사분들의 방문 일정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일정이 이제 잡히시면 이와 같이 복지사의 방문 일정을 갖다가 출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자별로 하단에 주소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매월 며칠 날에 방문 일정이 잡혔는지를 갖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그 보시면 그 현황에 간단하게 좀 전체적으로 보실 때 보시면 해당 월별로 연결된 복지사별로 이 방문 일정이 등록된 수급자의 복지사 방문 일정이 어떻게 현황을 갖다가 목록에서 바로 이렇게 복지사별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이 연결된 수급 복지사를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하단에 연결된 복지사의 아니 그 수급자의 방문 일정까지 일괄적으로 쭉 하셔서 이 현황을 갖다가 바로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복지사의 목록을 갖다가 기능을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등록하시는 방식은 여기에 그 해당 수급자별로 선택을 해서 스케줄대로 클릭하셔서 개별적으로 등록하시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월 일정을 통해서 지난달에 잡았던 스케줄을 묶음 단위로 해서 이번 달에 같이 등록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복지사의 그 일괄 등록을 열어서 그 해당 요양보호사 방문 일정이 펼쳐진 상태에서 일자별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들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방식대로 사회복지사 가정 방문 일정을 등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그 수급자별 복지사 가정 방문 일정이란 탭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 복지사의 가정 방문 일정을 잡아 놓으시면 여기는 이제 복지사별 기준으로 어느 복지사의 방문 일정을 조회하는 화면이지만 기관 관리자분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화면이 있잖아요. 즉 우리 방문 기간 단위로 해서 전체 수급자를 해당 월로 쫙 나열을 해서 어느 수급자의 방문 일정이 이렇게 빠져 있는지를 갖다가 현황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수급자 기준으로 가정복지사의 방문 일정을 쫙 펼쳐놓아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수급자별 전체 기준에서는 수급자 목록을 나열을 하고 매월 며칠 아래 어느 복지사가 방문을 하는지를 갖다가 이런 기준표로 쫙 나와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보면서 그 처리하기에는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서 관리자가 직접 이 복지사를 개별적으로 지정을 하셔서 일정을 등록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 관리자가 시설장님이나 관리자가 그 작성 관리하는 화면은 여기에 놓고 빠지신 분들을 쉽게 체크하실 수가 있으니까 수급자별 복지사 가정 방문 일정을 놓고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 따라서 이 피터링 돼서 바로바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수급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그 피터링 기능들도 이 뭐 요양이면 요양, 목욕이면 목욕 이런 식으로 그 수급자별 급여별로도 필터링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기능으로만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사의 가정 방문 일정을 잡으실 때는 반드시 3-1번에 수급자의 요양이라든지 목욕, 간호의 그 방문 일정을 반드시 먼저 잡아 놓으셔야지만 복지사분의 가정 방문을 잡을 수 있다는 점, 이 점 좀 명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복지사의 가정 방문 일정을 잡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요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는 그 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 업무 수행일지 작성하시는 서비스는 3-3번 이제 방문 일정을 잡는 서비스고 복지사의 업무 수행일지 작성하는 서비스는 두 군데 있어요. 즉 4-2번의 복지사 업무 수행일지 작성하는 화면과 그 다음에 4-3번에 복지사 업무 수행일지 현황이라는 서비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차이점은 이제 이 두 서비스는 결국은 업무 수행일지 쓰는 그 서비스는 같은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 차이점은 뭐냐? 이 4-2번에 복지사 업무 수행일지 작성을 눌러보면
아까 복지사 일정이 잡히신 복지사 기준으로, 그러니까 복지사 기준으로 이 월의 방문 일정에 따라서 업무 수행일지를 작성했으면 초록색, 그 다음에 작성하지 않았으면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사 기준으로 월간 업무 수행일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4-2번의 복지사 업무 수행일지 작성 서비스고요. 4-3번의 복지사 업무일지 현황은 전체 수급자를 쫙 나열을 하고 이, 이 연간 기준으로 어느 어느 수급자가 업무 수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 파악을 한 다음에 업무 수행일지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4-2번은 복지사 기준, 4-3번은 전체 수급자 기준으로 업무 수행일지 작성과 미작성 현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작성하나 4-2번에서 작성하나 업무 수행일지 작성 처리 현황은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저장소에 같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주느냐 목록에 대한 차이일 뿐이라고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사가 볼 때는 4-2번에서 이 화면에서 작성해서 이 작성을 해주시는 화면이 더 편하실 거고요. 관리자가 전체 수급자를 놓고 업무 수행일지 작성 현황을 파악하는 화면은 4-3번을 놓고 이렇게 월별로 전체 수급자를 놓고 확인하는 방식이 수월하시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 수행일지를 업무를 작성 현황을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업무 수행일지 작성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4-3번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 작성 목록 현황을 누르시면 바로 신규 작성 화면이 나오실 거고요. 이 작성 화면에서 이 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 내용을 갖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업무 수행 일지 작성하시는 상담 일시는 기본적으로 아까 복지사 방문 일정에 잡으셨던 시간대로 세팅이 되실 거고 이 시간대로 맞춰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만약 틀리다고 하면 뭐 20분 여기 0시 20분까지 보통 20분 잡으니까요. 이렇게 잡으시는 거고 하단에는 보호사의 방문 일정이 나와요. 왜냐하면 보호사 방문 일정 시간 안에 복지사 업무 수행일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방식대로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장소라든지 이 항목 등은 우리 업무 수행일지 별지 24호 서식이 있어요. 그 24호 서식에 맞게끔 모든 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목에 맞춰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급여 제공진 방문은 방문이 맞겠죠. 미방문은 예외적인 게 방문 수급자 사정에 대해서 방문 불가. 근데 방문 불가 사회는 거의 없고 급여 제공 외 시간이라는 게는 가족 방문 같은 경우에는 18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복지사 업무 시간 외에 가족 요양으로 하시는 경우 이제 예외 상황인데 이 경우도 대면을 다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개별도 대면 방문 상담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으로 해서 처리를 다 해주시는 게 원칙이고 애외사항은 거의 없으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입원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급여 종료라든지 이런 사항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항 외에는 다 방문 중에 다 쓰셔야 됩니다. 보호자 상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담 요 내용들이 쭉 항목별로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욕구 사정 같은 경우에 저희 상담 일시, 그러니까 보통 작성 일시라고 보시면 되죠. 이 상담 일시 기준으로 6월 25일 이전에
작성했던 욕구 사정, 그러니까 기초 평가가 있잖아요. 보통 그 보시면 수급자 기초정보 관리에 보시면 해당 수급자의 그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여기에 교수님 그 해당 수급자의 기초 평가를 쓰셨던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25년도 A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좀 따로 지금 A씨가 지금 전체 기초 평가 형환하면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원래 그 여기에 지금 욕구 사정을 작성을 하시잖아요. 보통 이 욕구 사정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기에 연계돼서 해당 포함되는 그 신체 상태라든지 질병 인지 상태에 각각 이 체크되는 항목들이 불러와져서 이렇게 세팅이 되실 거고요. 요 내용들 세팅된 내용들을 갖다가 보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좀 더 수정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를 누르셔서 큰 화면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외에 뭐 기본적으로 따로 뭐 이렇게 수정하실 게 없었다면 그대 내용 그대로 욕구 사정에 있는 사항들을 갖다가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급여 제공 계획서도 마찬가지로 그 급여 제공 계획서 6월 25일 그러니까 업무 수행일지 작성하시기 전에 6월 25일 이전에 작성된 급여 제공 계획서 내용을 가져와서 그대로 뿌려주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갖다가 뭐 부분적으로 수정하셔도 되지만 그 내용 그대로 활용을 하셔서 작성 화면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옆에 이제 그 제일 복지사분들이 쓰실 때 여기에 지금 보통 어떤 내용들을 쓰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문의 사항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것들은 그 업무 수행일지 서식에 보면 여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뭐 보호자 상담인은 크게 뭐 여기는 지금 이제 여기 프로그램 관리자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은 이렇게 좀 별다른 게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급여 제공 중에 그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그 보호자와 상담을 하셔서 이 일상적인 급여 제공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며칠 전에 침대에 떨어져서 뭐 이렇게 아직도 아프시다고 하시는데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그 가끔 뭐 소화가 안 되시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이 보호자 상담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이 연계 기능이 있어요. 이거 어떤 거냐면 보통 업무 수행 일지를 그 쓰시면 보통 이런 보호자 상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호자 상담 일지 체크를 하셔서 보통 이렇게 저장 처리를 해주시면 5월 달에 저희들이 수급자 그 방문 상담 일지 작성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월 유대마다 그 평가 지표 있죠? 평가 지표에 보시면 평가지표 15번에 정기적으로 월 2대 이상 방문해서 상담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상담 내용과 업무 수행 일지의 상담 내용이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수행 일지에 이렇게 아까 체크체를 해주시면 이 1-5번의 방문 상담 일지에도 같이 연계돼서 반영되기 때문에 이 상담 일지를 별도로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해서 업무 수행 일지 작성함과 동시에 공단 평가 지표에 있는 방문 상담 일시도 같이 처리하시는 업무 처리도 가능하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급여 및 인지 활동 프로그램 제공 확인 내용은 이 내용은 크게 뭐 별다른 거 쓰실 거는 그 없고요. 간단하게 A씨를 보면 요양보호사님의 어떤 신체 활동이나 정수 지원 이런 사항들 있잖아요. 말벗이라든지 상체 이런 내용들이 그 제대로 제공이 되었는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보호사님들의 그 기록지 작성 체크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만족 여부 이런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요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급여 제공 기록지에 특이사항들 있잖아요. 특이사항들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요 내용들이 가끔 상담 일지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보호자님들하고 얘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요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조치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내용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요런 상담 중에 나왔던 내용들도, 특이사항이 나왔던 내용들이 요런 내용들은 어떻게 조치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은 요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서 조치 내용들을 간략하게 쓰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내용들은 확인사항이란 조치사항들은 이렇게 거창하게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좀 구체적으로 그 어르신이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좀 요구를 해서 급여 제공 시에 좀 말법 같은 경우는 말을 좀 상담을 더 많이 해드렸다, 많이 들어드렸다. 이런 내용, 사소한 내용들도 제공 확인이라든지 조치사항 등에 이렇게 포함을 하셔서 소투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뭐 좀 너무 막연하고 개요적인 내용을 쓰시는 것보다는 사소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간략하게 두세 줄로 정리를 하셔서 작성하셔도 되니까요. 이런 실제적인 내용으로 내용을 작성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업무 수행 일지는 저희들이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이렇게 저희들이 제공이 되어져 있거든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 잠깐만요. 제가 좀 그 모바일 화면을 좀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모바일 화면이 잠시만요. 이렇게 모바일 화면에서도 이렇게 그 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 있죠? 이 업무 수행 일지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지금 배정된 수급 그 복지사가 이렇게 지금 지정을 해주셔야지만 해당 복지사의 업무 수행 일지의 작성 현황, 일정을 잡으시면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고요. 일정이 없으실 때는 바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일정이 없더라도 바로 현장에서 바로 추가하셔서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꼭 일정이 잡지 않았다고 이렇게 업무 수행 일지를 못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밑에 방문 일정 외에 작성 누르셔서 이렇게 일정 등록을 하셔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업무 수행일지 작성하실 때도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내용들, 보호자 상담이라든지 아까 그 PC하고 작성 화면 구성 자체가 같을 거예요. 이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항목으로 제공이 돼 있으니까 요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욕구 사정이라든지 급여 제공 작성이 돼 있다면 세팅이 미리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좀 저희들이 샘플이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고요. 보통 작성이 돼 있으신 상황이라면 이와 같이 업무 수행 일지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일정 이렇게 작성화면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여기에 지금 업무 수행일지 보통 월마다 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전 자료 조회란 기능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불러오셔서 이 내용들을 좀 수정을 하셔서 작성을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업무 수행 일지를 작성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 출력하면은 여기에 그 현황 있죠. 여기 목록 현황 같은 거 작성 현황이라든지 요 화면들을 그대로 출력하실 수 있는 그 출력 화면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수급자별 복지사 업무 수행일지 출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 아까 개별적으로 작성된 현황을 갖다가 이 일자에 우리 별지 24호 서식 있잖아요. 이 4호 서식 그대로 출력하셔서 현장 실사라든지 그 보통 이제 그 가산 관련해 가지고 현장 실사 나오실 때 별지 서식 요구 받으시잖아요. 이 증빙 자료를 제시를 하실 때 파일이라든지 출력 화면 등으로도 제시가 가능하시니까 요 화면 기능으로 출력을 하셔서 현장 실사단에게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우측 상단에 보시면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 일지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그 방문 요양 급여 중에 5등급이라든지 1사 등급 중에 치매
치료 이력이 있으신 경우에 인지활동형 방문 급여를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120분 이상, 80분 이하로 해서 고시에 따라서 공단의 인지활동용으로 그 방문 일정을 등록을 하시는데요. 이 방문 그 인지활동형 가정 방문 요양을 그 일정을 잡으신 경우에는 월 1회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일지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작성을 하지 않으면 이 인지활동형 그 급여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활동형 그 반드시 급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월별로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일지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수행일지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 작성하시는 대상은 사회복지사나 프로그램 관리자 이렇게 나눠서 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일정이 요양 일정이 잡혀져 있으면 대상별로 이렇게 자동 분류가 돼서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작성하시는 방법은 업무 수행일지와 동일하게 미작성 버튼을 누르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성하시는 화면에 기존에 그 작성하셨던 욕구 사정이라든지 급여 제공 계획 그대로 불러드려질 거고요. 이게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일지하고 서식이 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 거는 인지활동 프로그램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프로그램에서 구분해서 이렇게 해당 항목이 활성화돼서 제공이 되어집니다. 프로그램 인지활동용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일지하고 작성 내용이 거의 같은데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는 그 보호자 상담 내역 있잖아요. 보호자 상담 내역. 이 보호자 상담 내역이 그 일반적인 아까 그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일지는 일반 급여에 대한 상담이지만, 프로그램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인지활동령에 대한 급여 업무에 대해서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뭘 이렇게 뭐 말벗을 그 뭐 식사를 하실 때 도움을 어떻게 드렸다 요 그 내용을 쓰시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는 그 이 해당 어르신에 대한 그 치매 활동, 그러니까 공단 그 작성 예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잠시만요, 제가 좀 예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예제 화면에는 음, 예시가 예, 잠시만요, 제가 그 아까 보여드리다 만 게 있었는데, 그 공단에서는 그 작성 예시안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보호자 상담 예시가 치매 환자의 특성이나 설명, 그 다음에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요 내용을 위주로 해서 보호자 상담을 작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지활동령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렇게 서비스 제공이 되어 있고 어떻게 좀 개선이 될 건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와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인지활동 프로그램 계획 작성이시라고, 요거는 이제 저희 그 업무 수행일지 작성 페이지 서식 있잖아요. 이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공단에서 어떻게 써라라고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는 작성 요령이기 때문에 여기 취지에 맞게 그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뭐 공단에 그 서식지에 보면 바로 뒷페이지,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거기에 다운 받으셔서 보셔도 되고요. 좀 K4에도 그 이미 문서자료실 탭에 제공이 돼 있으니까 그 내용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인지 자극이라든지 신체 잔존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뭐 그 인지 활동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라든지 제공 방법, 이런 내용들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프로그램 관리의 업무 수행 일지 여기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런 예시 사항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 계획을 한번 잡아 놓으시면 이 월마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거의 수급자 뭐 그 프로그램 급여 제공, 아니 여기 급여 제공 계획서 같이 이렇게 1년 단위로도 보통 한번 잡아 놓으면 거의 매월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요거는 한번 작성을 하시면 다음
달에 매월 똑같은 방식으로도 그 작성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자동 세팅이 될 거고, 요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은 기초평가 현황에서 그대로 불러줘서 세팅이 되어질 거고,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계획은 처음에는 자동 세팅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한 한 번은 이러한 아까 그 방향성에 맞는 내용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다음 달부터는 이 내용이 자동으로 불러와줘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호자 상담이라든지 이 급여 확인 내용은 동일하게 이전 자료 조회를 통해서 그대로 불러오실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 불러와셔서 월에 맞게끔 좀씩 수정하셔서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일지는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일지랑 거의 같은데, 차이점은 요 내용과 보호자 상담 내용이 좀 틀릴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상담일지 저장해서 저장 처리를 해주시면, 이것도 아까 1-4번에 아까 5번이죠. 방문 상담 일지 영역에도 연계돼서 방문 상담했다라는 거에 그 자동 저장 처리가 되니까 이 공단 평가 기준에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 진행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일지 작성하실 때 한 가지 좀 더 연계돼서 업무 수행일지와 연계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 연계되는 사항이 어떤 거냐면, 이 보통 인지활동형 그 프로그램 아니 방문 요양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업무 수행일지를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일지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일지로 써야 되고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일지도 써야 되냐, 이 두 가지를 월마다 같이 써야 돼요라고 문의사항이 넘어오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공단 고시에 따르면 공단 고시에 이와 같이 표기된 게 있어요. 이 장기 요양 제공 및 급여 등 산정법 고시의 17조 그 6항 5항에 보면 프로그램 관리자가 가정방문 1회 방문하여 가부의 급여를 수행한 경우에 57조 2항에 따른 방문으로 본다. 57조 2항이 뭐냐면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일지거든요. 이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일지를 한 것으로 본다라는 그 고시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 수행일 그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일지 작성하시면요, 여기 사회복지사 아까 같은 수급자의 인지활동형 급여를 받으시는 같은 수급자의 사회복지사 작성 현황에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일지 작성되었다라고 표기가 되면서 충정 여부로 표기가 돼요. 즉 프로그램 관리자 쓰는 걸 갖다가 업무 수행일지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일지 쓸 필요 없이 이 기준에 충족됐으니까 이렇게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끔 연계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현황을 갖다가 이렇게 연계돼서 반영되어지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그 프로그램 관리자가 그 업무 수행 일지를 갖다가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에서도 제공이 돼 있으니까요. 이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 서면 관리를 현장에서 못 받으셨을 때는 이와 같이 이 현장에서 받으실 때는 만약에 이렇게 모바일로 이 작성 목록을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지금 작성자 리스트에서 작성 목록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와 같이 전자 서면 관리에 요 작성 그 위치에 전자 서면 관리라고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각각 현장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현장에서 못 받으셨다면 이 서명 처리 기능을 요렇게 직원 앱이라든지 알림톡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도 전자 서명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 현장에서 서명을 받지 못했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추후로 직접 현장에서 나중에 몰아서 이렇게 받으셔도 되고, 알림톡이라든지 PC에서 문자를 발송하셔서
전자 서명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 수행일지의 전자 서명 기능까지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요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지들이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자 하셨던 복지사의 가정 방문 일정 작성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복지사 업무 수행일지 작성하시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이 교육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요 시간 이후에 좀 간단하게 업무 수행일지에 좀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FAQ 형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요 지금 업무 수행일지 작성을 하실 때 그 목욕일 때는 그 보호사분들이 두 분이시잖아요. 목욕일 땐 두 분인데 그때 전자 서명 관리 두 분 다 받으셔야 됩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오는데 공단 그쪽 FAQ에 보면 목욕일 경우라도 두 분 중에 한 분만 받으셔도 업무 수행일지 전자 그 서명 처리한 거 인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욕이라고 해서 두 분의 서명을 다 받으실 필요 없고요. 그 목욕의 대표 제공자 한 분 것만 그 전자 서명 그 받으셔가지고 서명 처리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6월 23일부터 이 요양 방문 요양 쪽에 스마트 앱이 이번에 이제 적용이 됐잖아요. 23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거치고 난 다음에 6월 23일부터 스마트 앱을 통해서 업무 수행 일지라든지 각종 일지 작성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요. 케어포로. 그런데 공단 업무 포털 전산에 들어가 보시면 그 FAQ에 어떤 그 사항들이 있냐면 가장 여기 이제 제가 좀 그 공단 이거 배포 자료예요. 이 배포 자료 보면 가정 법문 제공 기간은 전자 서면 동의만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 사항들이 이제 예상을 해서 올라온 거에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아닙니다. 모바일 동의는 기간 앱을 통해서 스마트 앱이겠죠. 에 동의 잘취할 수 있는 편의 기능으로 그러니까 뭐 급여 제공 계획서라든지 업무 수행 일지 요런 사항들 있잖아요. 이거는 단지 그 편의 기능이기 때문에 꼭 전자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답변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어떤 거냐면 기존 방식, 기존 방식이란 건 어떤 거예요? 저희 뭐 수기라든지 저의 케어포 같은 전자 시스템을 별도로 사용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존 방식대로 그 작성하시더라도 평가라든지 현장 실사 때 인정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업무 수행 일지라든지 계획서의 전자 서명을 받지 않으시고요. 저희 케어포에 작성된 이 업무 서식과 전자 서명 처리를 통한 서명 처리를 하시더라도 평가라든지 아니면 현장 실사 때 그 인정이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도 꼭 스마트 앱이 아니더라도 문제 없으시다라는 거, 그 케어포 자료 별도로 하셔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더라도 문제 없으시다라는 걸 갖다가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항 때문에 뭐 스마트폰의 그 작성 전자 서명대 사항 때문에 케어포와 공단의 연동을 잘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굳이 연동까진 필요 없으시고 이 케어포에 등록된 자료를 통해서도 현장 실사 제시를 하시더라도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공단에 등록하신 사항들을 연동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꼭 계획서라든지 이 업무 수행일지 작성을 전자 서명 처리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 사항 그렇게 업무 처리를 요새 스마트폰 때문에 되게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이 케어포 전산 시스템을 별도로 이용을 하신다면 요 시스템은 저희 케어포 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셔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거 아까 같은 내용인데요. 이번에 공단에 욕구 사정이라든지
급여 제공 계획서, 각종 기초평가 서식이 있는데 이 서식들에 대한 것도 FAQ가 나왔어요. 그 20일자, 지난주 금요일 날 올라왔는데 여기에 좀 Q&A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급자별 기록지, 즉 기록지라는 거는 기초평가부터 해서 모든 그 아까 욕구사정 다 포함이에요. 욕구사정 대한 전산 기록을 의무사항이냐고 이렇게 그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공단 전산의 급여 제공 그 기초평가라 다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의무사항 아니에요. 공단에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되고 기존처럼 케어포의 기초평가를 작성한 것도 평가시 다 인정이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그 선택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공단 전산에 등록하는 거는 그, 그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단 전산 등록 없이도 케어포에 등록된 기초평가라든지 급여 제공 계획서에 작성하신 것도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공단의 모든 그 스마트 앱에서 어렵게 등록하실 필요가 없으시니까 요 사항 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번에 아마 공단에 그 스마트 앱에 대한 전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전자서명이 도입이 적용이 되면서 그 급여 제공 기존에 있던 전산에 그것도 같이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은 공단에서는 취지 자체가 종이 서식에 대한 그 불필요한 거를 줄이겠다라는 취지로 스마트폰 전 그 앱 시스템과 서명 시스템을 적용을 시키기 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 공단 전산의 욕구 사정, 업무 수행 일지 요 기록 자체를 갖다가 같이 적용하면서 이렇게 좀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필수인 것처럼 좀 아무래도 좀 안내가 그런 인상을 많이 주는 것 때문에 그 기존에 방문 기간 업무를 하시던 기관에서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신 상황이 있으신데 이거는 반드시 스마트 앱이 필수 사항이 아니라 한 가지 선택 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저희 케어포를 사용을 하셔서 기초평가라든지 업무 수행일지 계획서 작성하시던 시설 기관들은 이거에 상관없이 기존처럼 작성하시면 뭐 현장 실사라든지 평가 문제 없으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게 고시라든지 이게 변경이 되면서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그러면 저희 케어포에서도 이건 뭐 바로 바뀌는 건 아니고 고시 최소한 3개월 이전에 그 AC 먼저 공지를 하기 때문에 그게 확인은 되는 대로 저희 케어포에서도 대비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인정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오늘 교육 방문 이 업무 수행 일지와 가정 복지사 일정 잡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할 거고